여러분, 고소득 직장인들의 주 52시간제를 폐지한다. 이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라는 정책인데요. 연봉이 일정 수준 이상, 직급이 일정 수준 이상의 관리직이면 쉽게 말하면 초과 근로수당이나 최저임금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그만큼 줄어들고요. 게다가 기업의 비용 자체가 좀 줄어드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게 인수위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벌써 이것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뭐 이대로 가다가 주 120시간 과로사가 멀지 않았다. 뭐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 뭐 이대로 가면 한국의 과로사가 엄청나게 늘어날 거다. 이런 이야기까지 엄청 많이 쉽게 말해 SNS를 통해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주 52시간제 때문에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이게 경영주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근로자도 피해를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근로자는 일을 더 하고 싶어요. 더해서 시간의 수당을 많이 받아서 집에 갖다 주고 싶어. 그런데 주 52시간제를 지금 적용을 하니까 올해부터는 이제 다 적용하지. 50인 이상 사업장에는요. 5인 이상 사업장에 7월 1일부터 적용할 겁니다. 유예를 시켜놨긴 했으니까. 1년 유예했으니까 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말입니다. 하고 싶어도 일을 못하는 거예요. 52시간만 하라 하니까. 그러면 월급을 350만 원 받던 월급이 갑자기 25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30%가 줄어듭니다. 30%가 줄어들면 근로자가 버틸 수 있을까요? 근로자가? 월급이 30%가 줄어들면요. 다른 일을 해서 30%를 보전을 해줘야 돼요. 다른 일을 해서. 집안 살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갑자기 월급이 350만 원 나오던 월급이 250만 원이 되면 그 가정은 버티지를 못해요. 그래서 요즘 중소기업 다니시는 분들은 저녁 있는 삶은 개뿔, 저녁에도 일하는 삶이다. 왜냐하면 한 기업에서 일하고요. 또 다른 기업에 가서 저녁에 야근을 하는 거예요. 저녁에 야근. 심지어 말입니다. 우리 중소기업 중에는요. 인접해서 있으면 서로 바꿔서 야근한대요. 서로 바꿔서 야근. 서로 바꿔서. 이게 무슨 코미디입니까? 그 회사에서 일을 하면 52시간보다 더 일을 하고 거기서 시간의 수당을 더 많이 받아서 월급을 많이 가져가게 하는 것. 이게 정상 아닌가요? 그런데 52시간밖에 못하게 하니까 A 회사의 직원들이 B 회사에 가서 야근을 하고요. B 회사의 직원들이 A 회사에 와서 야근을 한다는 거예요. 참 웃기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기다가 더 웃기는 거는요. 경영주들도 주 52시간을 하니까요. 사람을 더 뽑아야 되거든요. 사람을 뽑을 수가 없는 거죠. 3D 업종이라고 해서 dirty, danger, 또 하나 뭐죠? difficult, 어려운 일. 이 3D 업종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안 와요. 외국인들이 그러면 들어와서 중소기업에 가줘야 되는데 외국인들은 코로나19 때문에 또 안 들어와요. 그러니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생산량을 늘리고 싶어도 늘릴 수가 없어요. 예전의 생산량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의 생산량도. 주 52시간제가 됐으니까. 그러니 근로자도 힘들고 결국은 사용자도 힘들고
다 힘든 그런 형국이잖아요. 그 와중에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주 52시간제 폐지하겠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예, 폐지하겠다. 사실 이거 있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이 선진국 하면 저는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선택적 근로시간이라고 해서 52시간 적용을 말입니다. 지금은 3개월 안에 적용을 다 해야 되거든요. 이거 1년으로 맞춰야죠. 탄력적 근로제에서 1년으로 맞추고 그러면서 말입니다. 연간 단위로 모든 것을 가져가는 것 이거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야지 기업의 생산성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업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올랐죠. 예, 각종 세제 없애버렸죠. 세금 올라갔죠. 기업 입장에서는요. 생산성을 올려야 되는 절대 절명의 어떤 절명의 시간 죄송합니다. 예,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생산성을 못 올리면요. 이게 가격 경쟁력에서 굉장히 뒤집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주 52시간제 폐지는 어쩌면 당연하고요. 이 고소득 직장인만 이럴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죠. 고소득 직장인만 이럴 것이 아니라 고소득 직장인은요 여러분 이미 뭐 일본 같은 나라 미국 같은 나라는 다 도입을 했습니다. 미국은 공정근로기준법이라는 걸 가지고요. 연봉 1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원화로 따지면 1억 2천만 원이죠. 1억 2천만 원을 받으면 초과 근무수당 없습니다. 대신에 업무 성과를 가지고 이게 급여를 책정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일본도 탈시간급제라고 해서요. 2019년에 도입을 했습니다. 탈시간급제라고 해서. 저는 우리가 생산성을 높여야 되는 절대절명의 시간 속에서 말입니다. 주 52시간제 폐지를 못한다면 탄력적으로 그것도 지금 3개월에 다 할 수 있는 것을 이게 주 52시간을 맞추려고 그러면 3개월 안에 다 맞춰야 됩니다. 그러지 말고 1년 안에 맞추는 거예요. 일 많이 할 때는 많이 하자 이거예요. 120시간이든 하자 이거예요. 120시간이든. 저는 120시간 한다고 과로사 한다 그러면 여러분 저는 120시간 일주일에 일하거든요. 120시간 일주일에 일하는 것 같아요. 하루에 제가 거의 한 16시간 이상을 일하니까 16시간이 5일이면 벌써 얼마입니까? 80시간이잖아요. 80시간에다가 나머지 이틀을 이게 일하면 충분히 저는 더 일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영업자들 보면 120시간은 정확히 일하지는 않네요. 16시간 일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중요한 거는요. 대한민국의 어떤 성장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여기에서 모든 것을 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좋아질 겁니다. 지금 최저임금 워낙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지금 생산성을 오죽했으면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여기가 3가지 안을 내놨잖아요. 그중에 핵심이 생산성을 어떻게 증가시킬 것인가 이거 고민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우리 시장의 어떤 충격은요. 지금 주 52시간제가 큽니다. 여기에 따라서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